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여쭤봐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원래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휴가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었으니까 월요일 날 저녁 9시 네, 이제 명절 잘 쉬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또 연휴 이후에 또 한 해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오늘 쉬시면서 참 연금에 궁금한 점 해결하시라고 연금 박사 방송 진행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 뭐 집안일로 인해서 애가 지금 뭐 학교를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호주를 좀 시드니를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 가서 호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연금 노후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을 딱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받는 것이고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지금 현재 다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은퇴 절벽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퇴직한 이후에 공적 연금 펜션을 받는 나이까지. 그런데 호주는 그런 게 없고요. 본인이 퇴직하면 그다음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불입해왔던 돈과 또 국가의 지원을 같이 받아왔던 돈이기 때문에 뭐 일찍 받고 싶으면 일찍 받는 거죠. 다만 일찍 받으시면 그만큼 연금이 줄어드는 거고 늦게 받으면 연금이 더 많이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금의 제도들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 호주에 기초연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초연금 제도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에이지 펜션이라고 합니다. 에이지 펜션 호주의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제가 얼마나 받는지 물어봤어요. 호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를 받는지 물어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이 있고 또 부부가 경우가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에게 지금 나오는 금액이 나와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주에 1,026불. 2주에 1,026불. 나중에 제가 이거 요약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1,026불이니까 한 4주면 얼마냐면 한 달에 4주니까 2,050불이에요. 2,050불.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지금 한 850원 정도 하거든요. 850원 정도 달러당. 그러니까는 2,000불이라고 잡았을 때는 거의 160만 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급이 나눠져 있죠. 아주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냥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죠.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제도.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지금 32만 원으로 올랐죠. 뭐 40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주는 뭐 물론 호주에도 잘 사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돈이 좀 뭐 없거나 저소득층에게는 지급하는데 그게 월 한 160만 원 정도가 맥스로 지급된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만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의 연금 제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금 박사 라이브로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네. 더운 나라 가서 감기에 걸려왔네. 자, 피터스님 반갑습니다. 몽실님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정님, 네, 50대 후반 연금보험 현재 금리 괜찮은 거 정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연금보험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뭐,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이냐, 또 투자하는 변액연금이냐,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인 5%, 7% 연금, 딱 픽스가 돼 있죠. 금리 괜찮은 곳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최저보장연금보다는 뭐 일반 공시이율 쪽인데요.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냥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 적금이나 예금처럼 한번 가입하면 몇 년간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연금 공시이율은 매달 변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5년, 10년 뒤에도 연금 많이 준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보증 연금들을 더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죠. 셀틱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죠, 제가. 심선근님 반갑습니다. 정재기님 반갑습니다. 만능일세님 반갑습니다. 김주윤님,
반갑습니다. 구독하신 뒤에 찬찬히 영상 보고 계시는데 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봉실님,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때문에 지금 시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이게 연금 개혁에 지금 100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막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던데 결국 이건 뭐냐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절벽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뭐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벌어질 일인 것 같고 뭐 내가 받을 연금을 더 늦게 더 조금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금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초반에 너무 좀 좋게 설계되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도를 만들 때 그럴듯하게 설계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도 막 있다고 얘기하고, 좀 더 주려고 막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너무 후하게 설계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설계된 것과 관련 없이, 이제 뭐 계속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 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가 뭐 우리나라도 조만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적연금의 문제를 공적연금에서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적연금의 문제는 공적연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문제를 사적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A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A의 문제를 A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죠. 답이 나온다면 당연히 A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A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B를 만듦으로써 여기서 차라리 뭔가의 메리트를 주는 것이 낫지. 자꾸 A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많은 분들이 연금 부자, 연금 대박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세인데 개인연금은 어떤 거 들어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써니님. 소득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일시납 연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가입하시기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냥 일반 개인연금 중에서 일시납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납입기간 좀 짧게 해가지고 70세 정도부터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 1800-3624 저희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상품 분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님 40대 맞벌이 부부인데 따로 국민연금, 회사연금 외에 다른 연금은 없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 채널 동영상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아시는 것보다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1장 1절 연금의 개요, 1장 2절 연금의 종류, 1장 3절 연금의 특징, 연금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모든 채널이 그렇듯이 굉장히 유행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류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공부하려고 하실 때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뭘 추천해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워낙 다양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상담을 해야지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죠? 아무래도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영상이 내 상황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상황이지만 내 상황과 다를 수 있죠. 남들은 공격적인 성향이지만 나는 안정적일 수 있고, 남들은 젊지만 나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남들은 돈이 많지만 나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형통 감사합니다. 김로마님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 좋은가요? 아니면 생명보험, 연금보험이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통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벌써 국민 따로 연령 제한 없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연금 준비하시는 거고, 다만 세제 혜택은 받으나 수익은 장담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공시이율로 가든가 아니면 투자할 게 연금 펀드로 가시게 되면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또 감수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생명보험사의 그냥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죠. 비과세 혜택. 이것도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저축 상품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고 연금 탈 때 5.5% 원천 징수하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상품이고,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상품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건 없지만 연금 탈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도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점을 찍자면 생명보험 연금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이 연금 준비에 더 유리하다고 봐요. 사실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이 사업비가 높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액 재원이 떨어진다는 사실인데, 그걸 극복한 상품이 5% 연금, 7% 연금이잖아요. 자, 이런 상품들은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사업비가 없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업비 고민할 필요 없고 낸 돈에 그대로 금리를 붙여서 나중에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수차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제가. 네, 심선근님, 인생 2막 노후 준비는 연금이 최고인 거니까 다요.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인생 2막의 노후 준비가 연금이 최고라고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젊을 때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킴로마님, 감기 조심해야죠. 감기. 네, 감사합니다. 엄대천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기적님, 감사합니다. 몽실님도 수명이 길어진 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연금에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숙님, 안녕하세요. 52세 여자 연금보험 1억 8천 일시납 13년 거출 상담 중입니다. 결정 전 박사님 의견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65년생인데 만 60세에 퇴직하면 조기 수령이 나은 건지요? 안 그러면 더 손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65년생이신데 60세에 퇴직하면 조기 수령을 하실, 65년생이시면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정상 연령이거든요. 65년부터 68년까지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연령이 64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에 수령하시게 되면 4년 일찍 수령하시는 거죠. 조기 수령이 나을지 아니면 정상으로 64세부터 받을지 아니면 연기연금 할지. 그런데 자, 이건 뭐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82세 이상 사신다면 연기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중에 누적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당장 돈이 없다면 일찍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 구조가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6%씩 감액으로 낮춰주고 늦게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감액 받으신 분과 5년 일찍 수령해서 5년을 더 연장해서 받는 시기는 10년이 늦춰지지만, 조기 수령에 비해서 연기연금이 10년이 늦춰지지만 10년 후에 받으신 분들은 연금액이 더블이 됩니다. 더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보시면 이것도 국민연금의 문제인데요. 늦춰 받으시는 분들에게, 물론 늦춰 받으시면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죠. 하지만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 늦춰 받으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0대 초중반까지만 살면 늦춰 받은 것이 누적 금액으로 더 유리한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 박사님, 연금 박사에 연금 문의했는데요. 네, 연금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연금 내년에 가입한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연금 수령액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에서는 연금에 대한 모든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뭐 이런 전반적인 상담을 다 종합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 여러분들이 가입이라든가 또 분석, 비교가 필요할 때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이 가능한 센터 1800-3624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전화번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연두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장단점과 수급 방법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시려면 장점은 뭐 일찍 받는다는 것이 장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 수령 하실 경우에는 다른 소득 없으셔야 돼요. 다른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 있으시면 조기 수령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령은 사실 장점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일찍 받는 거 말고는. 금액도 다운되거든요. 내가 100만 원, 내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일 때
1년 단계 받으면 94가 되고, 2년 단계 받으면 88이 되고, 3년 단계 받으면 82가 되고, 4년 단계 받으면 76이 되고, 그다음 5년 단계 받으면 7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을 평생 받는 겁니다. 내가 70을 평생 받는 겁니다, 그냥. 배수찬님 얼마 전에 아바타 보셨네요. 느낀 건데, 영화에서 지구인이 판도라 행성에 침범한 이유가 돈 때문에 침략한 거였고, 아바타 영화 너무 잘 만든 게 2조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영화 내용의 현실이나 돈으로 연결된 자본주의 현실이 너무 씁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자, 어쨌든 그 아바타 영화도 돈 때문에, 돈 들어가면 잘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지구인이 침범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네,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최고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쩔 수 없죠. 네, 정토마스님,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쾌유하겠습니다. 이동수님,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했을 시 해마다 물가상승률 적용하고 7.2% 오르는 건가요? 네, 그렇죠. 7.2%, 1년에 7.2%씩 연기연금 하면 국민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또다시 적용되는 거죠.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5.1% 적용됐다고 하게 되면 100만 원이 105만 원 되는 것이고, 거기서 7.2%가 또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12% 이상 올라가겠네요. 그죠? 로사님, 연금 관련 개별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우리 설중매님께서 네, 연금 박사님 하셨는데요. 네, 자, 저희 연금센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후후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정토마스님, 주택연금을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무서운 복리 이율이 된다는데 요즘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 복리 이자도 높아지겠네요. 만일 층간소음이나 기타 사유로 살기가 싫을 때 해지하는데도 이율 따라 손실이 엄청 클 것 같네요. 심지어 갖은 돈의 수배를 배상해야 하는 건 그렇죠. 네. 네. 주택연금 복리율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하실 때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해지할 때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다가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 다 한 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한다면 불리하죠. 근데 내가 해지하지 않고 평생 산다면 사실 주택연금의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출 이자율이. 내가 받아간 연금에 대한 연금이 대출이니까 대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연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복리로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리도 연복리가 아니고 월복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번 달에 주택연금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대출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붙겠죠. 지금 이자율이 뭐 한 4, 5% 얼마, 요즘 일반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자,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4만 원 붙었어요. 그럼 다음 달에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복리로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큰 차이니까 없지만, 단리와 복리 중에서 우리가 복리를 훨씬 좋아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받을 때는 복리가 좋지만 내가 대출 이자를 부담할 때는 사실상 이 복리가 훨씬 더 많이 대출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가 붙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리 이자를 내가 언제 내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집값을 정산할 때 그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 집을 물려받게 될 자식들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어차피 나는 내 이 집을 평생 받고 그냥 가겠다. 그러시면 이자율이 얼마건, 뭐 수수료가 얼마건 이걸 계산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얼마짜리 집에 얼마를 연금 받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 연금액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러면 사실상 내가 불리하겠지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출 이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중간에 해지하실 거면 고민되시겠지만, 해지하지 않고 내가 평생 가져가실 거라다. 만약에 아까처럼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살기 싫어져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사한 집으로 담보가 이전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이 계속 승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견해 중에서 주택연금이 대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고 그것이 월복리로 늘어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내가 생전에 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생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사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주택연금을 못 하시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니언니님 따뜻한 물 많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 홍우진님, 반갑습니다. 네. 까맣게 탔네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별로 많이 안 탔어요. 제가, 놀다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광재님, 감사합니다. 정토마스님, 연금액의 수배를 반환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해지할 경우니까, 그렇죠. 네. 몽실님 연휴에 쉬지 않으시고 라이브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신 타 방송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파여종님 55세 IRP 끝나고 나서 연금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55세에 이제 IRP 퇴직하셔서 만약에 퇴직금을 IRP에서 타신다라고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지 가장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나눠 받으시되 내가 당장 필요 없다 그러면 연금 개시를 당장 하실 필요 없이 늦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IRP 구조상,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700만원 뭐 연간 불입하신 건 상관없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10년까지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해드리고 그 다음에 11년 차부터는 40% 할인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늦춰받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금을 가지고 IRP 넣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 늦춰받는 게 유리한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55세 퇴직했는데 65세부터 퇴직금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10년간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65세 내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5세가 1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돼야지 11년 차가 되니까 그때부터 또 40% 할인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55세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넣어놓은 다음에 55세부터 10,000원씩 빼는 거예요. 1년에. 딱 10,000원씩만. 10,000원씩만 빼면 내가 연금 인출을 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빼면서 퇴직소득세 30% 할인 받습니다. 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10,000원씩만 10번 빼서 10년간 빼면 나는 이미 10년 차로 뺀 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때 그때는 이때까지 10,000원씩 10번 뺐으니까 10만원 뺀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40%씩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팁 드리는 거예요. 자, 혹시 퇴직금을 IRP 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신 분들 그냥 내가 굴린다고 놔두지 마시고 굴릴 건 굴리고 기다릴 건 기다리되 반드시 1년에 얼마? 10,000원씩은 빼셔라. 왜? 그래야지 연차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11년 차에 퇴직소득세 40% 할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수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애 2003년생 아이 앞으로 국민연금 3달째 넣고 있는데요. 자꾸 고갈된다고 하는데 넣어드릴까요? 네, 국민연금 젊은이들 앞에 많이 넣으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하지만 공적연금제도가 어떻게든 국가가 유지시킬 테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003년생이면 3달째 넣으실 필요는 없고 소득이 없다면 그냥 납부 예외하시고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이제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한 달 가입하고 바로 납부 예외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계속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스테픈 프로자님 반갑습니다. 좀 늦으셨네요. 설중매님 채권형 50% 펀드형 50%인데 노후자금으로 10년 끝났는데 지금 94% 환급률이시네요.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주식장이 좋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100% 150%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펀드 변경을 하거나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렇게 투자형 변액연금에 대해서 거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이 좋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제가 보기에 분명히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3,000포인트 이상 갔을 때는 그때는 모든 주식형 펀드와 모든 변액연금들의 상품의 수익률이 좋았죠. 환급률이. 그죠? 근데 그때 채권형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많아야 100명이 1명. 그죠? 저도 그런 연금 갖고 있는데 저도 못했어요. 그냥 더 오르겠지라고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이제 변액연금들 중에서 주가 수익률, 펀드 수익률에 100% 연동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좋을 때는 또 좋다가 떨어지면 지금 환급률 94%라고 하니까 10년 지났는데도 94%밖에 안 되니까 또 후회되시고 이걸 또 그냥 어쨌든 장기적으로 묻어두시고 내가 그냥 없는 셈 치겠다라고 가져가시면 모르겠지만 또 이럴 때 또 해지하시게 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빈장님 현재 46세입니다. 퇴직연금 약 2억, 국민연금 180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연금저축 5천 정도 있습니다. 60세부터 연금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랑 건보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네. 46세이신 분이 60세부터 연금 수령액과 건보료를 지금부터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퇴직연금은 현재로서는 건보료 대상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월 180 정도 나오신다면 종합소득세가 이제 연금은 또 연금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연금소득세율은 뭐 대략 한 5%에서 1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세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금소득세. 그다음에 연금저축이 5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있다면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시게 되면 5.5%만 내시면 될 것 같고 받는 연금액이 5.5%. 건보료 아직까지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바뀔 예정이지만 지금 뭐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세금은 연금에 관련된 세금은 일반적인 경우에 연금을 아주 뭐 많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5에서 10% 정도가 세율 정도 그렇게 세율이 나온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게 되면 네. 설중매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비중을 좀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식형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리셔서 한 몇 년 더 기다리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우연두님 5%나 7% 연금이 수령 이후부터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가입이 고민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5% 7% 연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돈을 내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5% 7% 이자가 붙는 그런 예금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5% 7% 연금은 연금을 내가 가입하고 나서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5% 7%씩 그 상품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자를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자를 쌓아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쌓여진 이자가 연금 개시한 날 되면 그때까지 쌓여진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금 보험으로 드리는 거예요. 연금 보험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보험 상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50세에 가입해가지고 65세에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50세부터 65세까지는 이자가 붙는 거지만 65세부터는 그 쌓인 금액을 가지고 평생 들여야 되는 보장 상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도 이자가 붙냐 안 붙냐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65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그때 한 달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겠으면 그 금액을 여러분이 쌓아놓은 금액에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정적인 금액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이죠. 그죠? 이 5% 7%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5%가 될지 50%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계산해 보니까 65세부터 받는데 85세 정도 받으면 내가 원금 이자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70세까지 뭐 받고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85세, 90세, 100세까지 살아버렸다. 그러면 그 금액은 5%, 7%로 환산할 수 없는 이자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연금 보험, 보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보험이잖아요. 국민연금도 몇 프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65세 개시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는 겁니다. 받다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액이 일부 가는 거지만 유족이 없으면 종료되는 겁니다. 이건 보험 개념이에요. 모든 사회보장상품, 연금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보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시면 좋은 거지만 일찍 돌아가시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5% 7% 연금도 연금 개시 전까지 이자가 붙고 개시 이후에는 안 붙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개시 전까지 이자가 붙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보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개시 이후에도 이자가 붙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서 원리금이 고갈되면 그다음부터 종료 이렇게 된다면 이자가 붙는 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평생 지급되는 보험 상품으로 바뀐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건 가입을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
이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연금 상품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고민하실 때 내가 받는 연금액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만 보시고 그 금액이 내가 좋으면 가입하는 것이고 싫으면 가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연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그런 게 있으셨는데 주택연금이 내가 받은 연금에 대해서 월복리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대출이자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해지하는 경우만 그렇죠. 주택연금은 내가 내 집값이 얼마인데 연금액이 얼마 나오고 이 금액이 평생 나오니? 이것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값이 3억인데 100만 원 나온대. 그럼 100만 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괜찮아? 좋아. 그러면 가입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 그러면 가입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받는데 낸돈 대비 100만 원 괜찮아? 그럼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낸돈 대비 내가 이걸 딴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그 내부적으로 해지했을 때 혹은 뭐 일찍 죽었을 때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자꾸 고민하신다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일찍 죽을 게 고민이면 사망보험을 가입하셔야죠. 오래 살 게 고민이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야죠. 자, 그럼 뭐죠? 나는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찍 죽을 때를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20%를 준비하고 있고 오래 살 때를 대비해서 80%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5%를 가입해야 되냐 7%를 가입해야 되냐 물어보십니다. 5%도 5%의 장점이 있고 7%도 7%의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와 7%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반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일찍 죽을지 오래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품이 자꾸 좋냐 안 좋냐 이것이 특징이 뭐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계신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확실하다면 답은 명확하죠. 근데 그걸 모른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자산을 이 포트폴리오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수찬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300명 듣고 계시는데 좋아요 70분 누르고 계십니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그래야지 제가 또 힘이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은데 하고 있습니다. 자, 정토마스님 주택연금 가입 후 사정으로 해지 후 매도하고 실버타운으로 간다면 최악의 한 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버타운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니까요. 그죠? 이분은 뭐 영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43세 주부입니다. 개인연금 월 50만원 불입 예정인데 어떤 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43세 여성으로서 월 50만원 불입 예정이시라면 당연히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연금은 7%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납입기한도 충분하시고 연금 개시 연령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한 20년 정도 이후에 연금 받으신다면 6.5, 7%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 되겠네요. 자세한 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님 연금보험 빼고 불입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 주실 때 같이 좀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제 얘기 듣다가 막 해보시면 제가 그 당시 그 즉답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지나간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연금보험 빼고 불입도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다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님 40대 중반인데 개인연금 30만원씩 넣고 있고 설계사분이 10년 전에 연금 개념으로 알려주신 종신연금을 7개 정도 있습니다. 납입은 10년 남은 것도 있고 2년 만기되는 것도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금이 모자랄 것 같아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연금 추납이 좋을까요? 국민연금 추납이 좋을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연금이 있으신데 국민연금 하시는 게 추가 납입하시는 게 좋은지 개인연금 하는 게 좋을지 국민연금 추가 납입하시려면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으셔야 돼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추가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추가 납입이 아닙니다. 추후 납부죠.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추납하니까 뭐 국민연금 추가 납입도 추납이고 추후 납부도 추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내는데 거기다가 더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것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뭐 그만뒀다거나 뭐 실직했다거나 그런 사유로 내가 안 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없으신 분들은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개인연금 추납보다 연령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40대 중반이면 아주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인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에 비해서 가성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제외하고는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연금은 어쨌든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이 답변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개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은희님 68세 남자시군요. 네. 연금보험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68세 남자이시고 바로 연금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기간 거치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또 다릅니다. 바로 받으실 거라면 뭐 대안은 없고요. 그냥 일반 즉시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생 연금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거치할 수 있다면 한 5년 이상 거치할 수 있다면 거치형 연금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토마스님 요즘 실버타운과 널싱케어 같이 있는 괜찮은 곳은 몇 년씩 대기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실버타운도 간병까지 해주는 곳들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죠. 그만큼 많이 생길 것들 그런 얘기고요. 사실 이미 많이 생겨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젠. 이 박사님. 94년도 대한생명 노후복지연금 가입했는데요. 개시 후 죽을 때까지 해마다 연금액이 올라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94년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 굉장히 좋은 연금이죠. 확정 이율에다가, 그죠? 연금액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설중매님 감사합니다. 연우연두님, 작년 2월 2년 비과세의 청년희망적금 50씩 넣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청년희망적금을 넣으셨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건 뭐, 비과세인데 그 당시에 아마 금리가 낮았을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좀 높아졌죠.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한번 한 거는 유지하세요. 그냥 2년 채우셔가지고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거 찾는다고 해봐야 뭐 크게 좋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한 건 제대로 하자. 그냥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정토마스님.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0세 이후에 목돈을 가지고 연금식으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즉시납 연금에 다른 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목돈을 가지고 연금식으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 즉시납 연금 외에. 즉시납 연금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자. 연금식으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 즉시납 연금 말고는 없죠. 예, 연금식으로 안전하게 수령한다? 뭐 주식 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그거는 안전하진 않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 배당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은행이자 받는 것도 뭐 안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자율이 변동되면 또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즉시납 연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어쨌든 약간의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신용님,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IRP 통장 만들어도 될까요? 퇴직 후에 IRP 400만 원 받을 수 있을지요? 뭘 말씀하시는 거겠죠? IRP 연간 1,800만 원 납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러 개의 IRP 통장을 굳이 만드실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는 연금 받는 거, 하나는 납입하는 거 이렇게 나누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납입을 하시겠다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IRP 내에서 1,800, 1억이 들어가 있다. 1,000만 원씩 상품을 10개 나누시면 되는데 굳이 내가 상품을 IRP 통장 자체를 10개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IRP로 월 3, 400 정도를 받으시려면 뭐 20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6억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불가능하죠. IRP에. 퇴직금까지 포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연우연두님, 유지하는 게 이건 해줬죠. 원재희님,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납부 안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일정 기간 납부 안 하면 압류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요즘은 국민연금 안 내시면 연체 이제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예. 옛날에는 좀 봐줬는데 요즘은 다 압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고 압류한다고 협박이 오죠, 자꾸. 왜냐면 국민연금을 내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국민연금공단인데 연체가 되는 사람한테 연체 통보를 하고 압류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나라가 제도가 그 4대 보험 연체에 대해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에게 날라갑니다. 국민연금 압류하겠다고 안 내시면. 버틸려면 야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지만 3년까지 버티면 그냥 이제 나중에 그 기간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나중에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압류가 되거나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겠죠. 어쨌든 근데 나중에 다시 낼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 요즘은 버티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금액이라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비 두밤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 피터스님 5% 최저보증연금을 10년 납입 유지 후 10년 후에 개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일시납과 적립식 중 어떤 게 좋을까요? 10년 납 10년 후 20년 후에 받으신다는 거죠. 일시납과 적립식 중에 당연히 적립식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 5% 연금의 특징이에요. 특징. 일반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납, 목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납과 그 다음에 나눠서 내는 적립식과 당연히 내가 똑같이 1억을 낼 때 1억을 한 번에 내고 20년 거치 하는 거하고 1억을 나눠가지고 80만 원씩 쭉 20년간 이렇게 1억을 내는 거하고 당연히 먼저 내는 예금 형식으로 일시납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연금액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상품의 구조를 보면 가성비를 봤을 때 일시납은 먼저 들어온 거고 매달 8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내시는 거는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적립식이 더 불리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연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다. 상품의 구조가 일시납보다는 적립식이 연금 지급률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빼주는 비율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납입하고 10년 거치해서 연금 받으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5% 최저보증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임경수님도 감사합니다. 설중매님 대한생명 연금 들 때 예상금액은 85만 원이었는데 96년도에 2016년도에 처음 받은 금액이 19만 8천 원 수령하셨고요. 만 7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매달 오르고 계시네요. 그죠? 앞으로 3년 더 받고 15년은 오르는 가격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확정 금액이라 세월이 가는 동안 억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대한생명 96년도에 가입할 때 예상 금액이 85만 원이었는데 지금 43만 원밖에 못 받으신다고 억울하다고 하신다고 계셨는데 이 상품을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서중매님 고민 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96년도에 설명할 때는 연금액이 확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금이고요. 낸 돈 얼마 안 내셨을 겁니다. 낸 돈. 그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배당까지 합쳐가지고 85만 원이라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유배당 상품이었으니까. 근데 그 배당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 초반 이후부터는 배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예시됐던 연금액이 예를 들면 40만 원이고 배당이 40만 원이어서 80만 원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배당 40만 원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40만 원만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40만 원도 낸 돈 대비 효과를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이거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얘가 나쁘다거나 얘를 해지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SJK님 설정님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나오는 연금 중에 그런 연금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잘 가입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JK님 주택연금 가입하면 등기부에 근저당 잡히나요? 그럼요. 네. 예,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당 잡힙니다. 은행에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 시세로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가입 시점에 시세가 기준이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가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자격 기준,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지금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하이고요. 지급은 시세로 결정합니다. 지급은. 그래서 가입 자격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시세는 지급액은 시세 기준. 그래서 내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해당하는 연금을 드리겠죠. 근데 그 가입 시점에 시세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르든 떨어지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오른다고 해서 더 드리지 않고 떨어진다고 해서 덜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사망한 이후에 정산할 거니까.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큰손님, 연금을 은행에 넣는 게 보험회사보다 유리해요? 사업비가 덜 떨어진다고 하더라는데요. 네. 네. 은행에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 연금 보험 가입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만들진 않죠. 은행도 보험회사의 연금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가져다가 파는 대행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사보다 사업비가 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연금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보다 사업비가 좀 적은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행이 연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 최저보증 연금 이런 것들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하시나 어디서 가입하시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뚜비두밤님, 올해 31세인데 45살에 일을 하면서 연금 받는 형태로 하고 싶은데 얼마씩 몇 년 납 하는 게 좋을까요? 비과세로 5년 납, 10년 유지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31세이신 분이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겠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과세 연금이 연간 1,800,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납입 기간은 비과세를 드리는 조건에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50으로 정해져 있어요. 160, 170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납입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150만 원씩 내가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30년을 하건 납입을 얼마나 하시든 간에 전부 다 내가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드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납입 기간이 길게 하면 그만큼 유리한데 내가 5년 납을 했어요. 5년 납. 그러면 내가 비과세 한도를 5년 납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는 비과세 연금을 가입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31세에 납입 기간은 한 번 쓸 수 있는, 내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비과세 쿠폰인데 이거를 5년 납으로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 저는 차라리 100만 원 5년 납할 거면 50만 원 10년 납하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길게 비과세 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SAK님, 제 나이는 47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김형용님, 퇴직 예정으로 곧 퇴직금 DC 납입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을 예정인데, 향후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이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서 불리한가요? 하셨는데, 자,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건데, 퇴직금은 세금을 퇴직소득세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IRP로 이전하게 되면 IRP에서 연금 받으시면서 그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서 세금 내시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얼마가 더 있다 하더라도 이 퇴직금 원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도방님, 금액은 지금 물가 기준 3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을 한 30만 원 정도씩 한 10년, 15년 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45살부터 연금 받으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납입기간은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라그네님, 2천만 원 사망보험 만기되었는데 해지하지 않고 약관대출 1,000만 원 받았는데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안 넣으면 사망보험금이 깎이나요? 그렇죠? 약관대출 1,000만 원 받으셨으니까
나중에 이거 이자를 내시는 거잖아, 이자. 대출은 중도 인출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망보험 돌아가시면 당연히 깎이겠죠. 이자 안 갚으셨으면 대출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사망보험에서 차감하겠죠, 보험사가. 2천만 원 사망보험 만기됐는데 약관대출 1,000만 원 안 해줄 텐데요. 이거는 뭔가 약간 제가 보기엔 잘못되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 사망보험에 약관대출 1,000만 원까지 안 해줄 텐데. 그러면 거의 풀로 쓰신 건데, 그죠? 네. 남은 금액 하나도 없는 깡통 계좌가 됐겠네요. 네. 안태용님 반갑습니다. 새해 첫 출방이네요.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님 55세이고 국민연금 120개월 추후 납부를 15년 전에 했습니다. 현재 납부 예외 중인데 추후 납부를 다시 한번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120개월 추후 납부를 15년 전에 하셨으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직전 이제 추후 납부 기간이 120개월 이내 119개월로 제한됐기 때문에 과거에 하셨다면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설중매님, 연금 불입하는데, 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 은행은 어떤지요? 어디에다 연금을 들어가는지요? 사업비 고민하지 마시고, 5%, 7% 연금 가입하시면 사업비 고민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5%, 7% 연금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슈엠님, 연금 관련 상품에 월급의 10% 정도를 넣으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설계하는 분들이 월 소득의 얼마를 연금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300만 원 버신 분들은 30만 원이지만 그럼 3천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3억 버는 사람들은 3천만 원 내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 다 맞춰서 달라지기 때문에 3천만 원 한 달에 버시는 분들은 1,000만 원씩 넣어도 되는 거고,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어떻게 내요? 다 써야지,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비율은 큰 의미는 없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연금의 목표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를 넣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월 500만 원 만들겠다. 월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뭘 얼마씩 해야 되나 이렇게 거꾸로 풀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셀틱클래스고님, 이분 거 근저당에 잡히면 만약 경매론에 소멸되면 주택연금도 박탈당하나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요. 경매 자, 주택연금이 근저당에 잡히는데 경매로 넘어갈 리가 없죠. 왜냐면 은행이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순간 내 집의 명의는 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저당이 은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은행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경매로 잡히려면 이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대출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이 주택연금으로 경매 잡힐 집은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는 것이고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다시 경매로 잡힐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은행이 이제 그 집을 가져가겠죠. 그 자녀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아간 대출 원리금, 연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자녀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은행이 가져가서 그거를 공매 처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말씀하신 거는 벌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재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기준 금액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건보료는 연금 수령이 얼마부터 내야 되는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소득이 지금 대략 매년 바뀌는데 한 250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이하는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십니다. 네. 건보료는 연금 수령액 얼마부터 내야 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수령액 얼마부터라는 건 아니고요. 건보료는 피부양자가 되시는 기준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런저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
연금 받는 금액의 50%가 건보료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이 건보료의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내시겠죠. 비율은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건보료 비율은 소득의 한 7%에서 8%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지만 내가 100만 원 벌면 7만 원이 건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설중매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드바님 감사합니다. 박연수님 70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유튜브 드바님 한 번 만드는 것도 처음 하는 정보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산하니 34 정도 나오네요. 하셨네요. 피터에스님 5% 최저보증연금을 10년 납입 후에 바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도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더 좋은 거 하셨는데 5% 최저보증연금을 10년 납입 후에 10년간 적립식으로 납입한 후에 바로 연금 수령할 수 없습니다. 5년 최소 기간으로 5년 이상 거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납입 후 5년 거치한 후에 연금 수령해야 되죠. 그랬을 경우에 똑같이 낸 돈 대비하고 가성비, 납입 기간 어쨌든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금액으로 정확하게 비교하면 당연히 목돈 1억 원을 한 번에 거치식으로 낸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연금이 더 많겠죠. 당연히 목돈 한 번 냈으니까. 근데 내가 한 번에 낸다는 것은 내가 그 1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100만 원씩 10년 나눠냈어. 그럼 나는 이번 달에 100만 원 내고 나면 9,900이 남아있잖아요. 9,900은 놀려요? 그것도 뭔가를 하겠죠. 또 다음 달에 100만 원 내고 또 9,800은 뭔가를 하겠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립식이 거치식에 비해서 기회비용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르디세이님, 연금박사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조부모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바로 만들 수 있는 건지요? 그럼요. 네. 주민번호 13자리 나오면 뭐 바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손주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할머니가 손주 태어나자마자 또 돈 만들어주시고 너무 열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손주가 누군지 좋겠다. 정토마스님, 노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금은 미리 준비 못한 현 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의지하든가 금융자산으로 직신의 연금에 가입하여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삼는 것이 정답이다. 맞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님 잘못 계산하셨다. 박연수님 70세입니다. 즉시연금 1억 내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거치 안 할 거면 은행에 넣고 쓰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즉시연금 1억 내면은요 종신연금 기준으로 70세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종신연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 나오실 겁니다. 1억 내면 즉시연금 평생이죠. 그리고 10년 확정으로 받으시면 한 달에 한 90만 원 나오실 겁니다. 네. 제가 한 93까지 올랐더라고요. 이자가 좀 올라가서. 거치 않을 거면 은행에 넣고 쓰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은행에 넣는 게 좋을지 연금으로 좋을지는 서로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가 평생 받을 거면 연금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그냥 딴 돈 많으니까 이건 딱 기간을 나눠 쓰겠다. 그럼 은행에서 빼는 쓰시면 돼요. 연금 보험의 장점은 고정적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보장을 드린다. 이것이 연금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밥이 좋아요? 반찬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내가 밥 대신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찬끼리는 바꿔서 먹을 수 있고 밥끼리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밥 대신 반찬만 먹겠어요. 반찬 대신 밥만 먹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스님. 30대 준비해서 40대부터 종신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은 무조건 65세 이상 수령인 줄 알았는데, 네. 연금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 상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금 보험, 일반 연금 보험들은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건 상품에 따라 다른데 일찍부터 받으실 수는 있으나 일찍부터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연금액이 깎이니까. 나로디세이님, 태어나는 손주 앞으로 얼마까지 통장을 만들어주고 입금해주고 아니면 투자로 뭐를 해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손주한테 좋은 주식을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죠. 그죠? 네. 셀틱클스고님,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ASPCPI님, 연 1200만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1200만 원의 소득이 범위가 뭔지요?
그리고 1200만 원 넘으면 세금 때문에 그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 제가 다 설명 다 드렸거든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 1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연 1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연금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소득 중에서도 연금보험 아니고 국민연금 아니고 주택연금 아니고 퇴직연금 원금 아니고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사적연금이란 뭐냐? IRP, 연금저축 같은 상품에 내가 세액공제 받은 연금과 거기서 발생한 이자 그 두 개를 합쳐서 받은 연금이 연간 1200, 월 100만 원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그 이하는 1200 이하는 5.5% 원천징수하고 그 초과는 종합과세 하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분류과세 16.5%로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잡하시겠지만 잘못된 거 일단 금융소득 아닙니다. 연금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슈엠님, ETF형 연금저축과 연금박사 센터 통해서 가입한 연금보험 상품과 병행해서 넣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자, ETF 연금을 가입하셨네요. 그렇죠? 네, 연금저축. 근데 ETF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금 펀드 상품들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ETF가 문제가 아니고요. 펀드로 하셨던 상품들은 주식형 연동이라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기다리셔서 좀 올라가기를 기다리시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뭐 1, 2년, 2, 3년 했는데 떨어졌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상품을 잘못 가입하신 거죠. 나는 성향이 주식형 펀드 이 투자 손실을 감내할 수 없는 성향이었는데 내가 지금 주식형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 3년 돼가지고 20, 30%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달달달 떨고 있고 이걸 잘못 가입했나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애초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떨어진 시점을 내가 불안과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이때를 기회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저점에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성향이 되어 있어야 사실상 이런 ETF 상품이나 투자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기 싫으신 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5%, 7% 연금하라는 게 당연히 그거예요.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 5% 확정인데 왜 뭐하러 이렇게 주식형 연금에 연금 펀드에 넣어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냐. 그죠? 시간이 지났을 때 20년, 30년 후에 ETF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5%, 7%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이 업앤다운을 겪어가면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0명에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숫자로 얘기해.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근데 5% 연금보다 ETF나 뭐 미국에 있는 S&P나 나스닥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그게 수익이 잘 나면 나중에 20년 후에는 그게 막 몇 배가 올라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이 장기 투자하면 더 좋아질 거 있고 또 세계적인 우량주에 투자하게 되면 20년 후에는 5%보다 더 좋아야 정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5% 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최소 9명 이상이 가서 그 5%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ETF를 가입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9명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냐면 자꾸 숫자만 보지 마셔라. 숫자만 봐서 좋으면 다 부자 될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값이. 봐봐요. 집값이 2년 전에 꼭대기 갔을 때 뭐 2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 13억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뭐야?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 5억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사야지. 근데 중요한 건 10억짜리 내가 집값이 10억, 15억, 20억 갈 때는 다들 살려고 막 빚내가지고 살려고 들러붙었다가 지금은 뭐 떨어지니까 사지도 못하고 겁내고 있잖아요, 사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비싼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계속 붙는다는 거죠.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사야 될 저점에서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라. 숫자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더라.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점을 자꾸 고민하고 계시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고민하신다? 그러면 이 연금을 하시면 안 됐는 거죠. 자, 그걸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터스님 감사합니다. 꼬니맘님, 비과세 150만원 쿠폰을 평생 한 번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세법 구조상 비과세 150만원 쿠폰이 있는데요. 한 상품만 쓰셔도 됩니다. 내가 150만원짜리를 10년 납으로 가입해서 그 상품을 가입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납입은 다 완료했죠. 연금은 안 받아요. 그냥 기다려서 나중에 받을 거예요. 또다시 비과세로 다시 150만원을 가입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법상 한 상품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50만원짜리 3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원짜리 쿠폰을 쓰셨다면 그 다른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는 나중에 국세청이나 아니면 뭐 법률기관에 별도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정토마스님, 요즘은 은행 정기예금도 회전식 정기예금을 운용하며 이자는 매년 지정한 구조로 입금시키니 10억 정도의 금융자산만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12개월로 분산. 예치하면 매월 내 통장으로 연금처럼 입금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12개의 은행에 가입해가지고 12개로 분산해가지고 계속 매월 이자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건 안전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5%일 때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4%, 3%, 2%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이 연금액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금액이 평생 나오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지 그 금액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로 12개월로 분산하는 건 방법이지만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증권사를 이전해서 투자하실 거면 투자 손실에 대해서 내가 감내할 만큼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정님, 박사님 보험연금은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끝나는 건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 보험 상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일정한 보증 기간 동안을 보증하는 상품이 있고요. 또 남은 잔액을 다 돌려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연금 보험 상품은 내가 낸 원금 정도는 대부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나미님, 유족연금은 20만원 받고 있고 개인연금은 추납 800을 넣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유족연금 받고 계시다면 개인연금을 더 하셨을 경우에 아주 연금이 많아진다면 국민연금을 개인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20만원 받고 있고 개인연금은 추납 8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유족연금 20만원 받고 있고 나의 국민연금은 추납 800을 넣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납을 하셔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유족연금 받으세요. 왜냐면 내가 추납을 국민연금 더 해가지고 연금액을 받아봐야 그 연금 받으려고 유족연금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중복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족연금 받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김볼링님, 연 2천만원 소득 이상 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에서 탈락하는 거죠. 연 2천만원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월 150만원, 기초연금 월 30만원, 총 180만원으로 연 2천만원 소득입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이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50만원이고 그러시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2천만원은 안 되시겠죠. 근데 국민연금이 계속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언젠간 탈락되실 겁니다. 네. 지금 당장 탈락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언젠간 탈락돼요.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 올해 물가 상승률 5.1%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받는데, 작년까지는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1,800만원이니까 피부영자 탈락이 안 됐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5.1% 올라버렸네? 그러니까, 야, 국민연금 많이 줘서 좋다라고 좋아했는데, 1,800만원에 5.1%가 올라버리니까 얼마예요? 90만원이 올라버렸네? 그죠? 그럼 1,89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라버렸네? 그럼 2,000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건강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자꾸 적게 받거나, 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국민연금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근시안적인 생각. 지금 올해는 잠깐 좋겠죠. 올해는. 근데 중요한 건 내년, 후년에 제도가 바뀌고 또 금액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당장 1, 2년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줄여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런 근시안적인 판단 절대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전현자님 감사합니다. 네, 실력장. 아로디스님 삼성 변액연금 20만원 10년 납입 이번 달로 끝인데요. 만약 10% 정도 가입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공부 부족하셨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셨을 밖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변은서님, 이광수님 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각자 선생님, 삼성 배당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방법은 좋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배당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건 반드시 포트폴리오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서님, 연금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TB 5% 연금 70만 원 하고 있는데 목돈이 5천 생겼어요. 꾸준히 불입하셔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신다면 좋겠죠. 아시겠죠? 아고임님, 사적 연금의 건보료 대상과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적 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적 연금은 건보료 대상이 아닙니다. 먼치님,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57세 은퇴자입니다. 퇴직금은 IRP에 들어있고 연금저축은 아직 수령 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어느 시기에 무엇을 먼저 수령해야 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IRP와 연금저축은 결국은 같은 상품이죠. 뭘로 운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안에서 어떤 IRP와 연금저축은 그냥 계좌입니다. 계좌. 그 안에서 내가 펀드로 운영하냐, 뭐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냐, 아니면 뭐 어떤 걸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뭘 먼저 수령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 수령하시는 그거는 수익률이 높은 걸 늦게 수령하시고 수익률 낮은 걸 먼저 수령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령 기준에 따라서 최소 나눠 받으셔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은 IRP에 들어있으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뭐 종신으로 받을지 아니면 10년, 20년 나눠 받을지 결정하셔가지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밥그릇이 A와 B가 있는데 내가 뭘 먹을까요? 뭐 이게 현미밥이고 이게 뭐 쌀밥이다. 그럼 뭘 먼저 먹을까요?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비교가 되겠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결국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과임님, 기양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기 관련돼서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연휴 끝이신데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금박사 라이브 이렇게 또 연휴 마지막 날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연금으로 부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라든가 다른 저축 상품과 다르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내가 평생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연금 생각하시는데 훨씬 고민이 줄어드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목돈은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는 것,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지킴을 받기 위해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연금 많이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새해에도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